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해드릴 코인은 리플코인입니다. 자, 리플코인 900원을 돌파하는 현재 시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900원 돌파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우려했고 많은 분들이 하락을 점쳤지만 재차 상승력을 높여주고 있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추가적인 상승력을 기대할 수가 있죠.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900원 라인 여전히 모자란 단가입니다. 많이 올라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900원밖에 못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물론 저 또한 그렇습니다. 근데 리플 코인의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충분한 만큼 추가적인 상승력은 확실하게 나올 것이란 것은 제가 장담하겠습니다. 자, 그만큼 리플 코인이 왜 올라갈 수밖에 없는가? 리플 코인의 상승 모멘텀은 뭐가 있습니까? 해당되는 부분, 리플은 CBDC의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두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코인과 코인의 송금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세 번째로 뭐가 있죠? 최근에 시장에 굉장히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ETF, 그리고 IPO까지 시장에서는 이 리플 코인의 상승 요인을 이렇게 세 가지로 압축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제대로 나오면 확실한 슈팅은 나올 것인데 아직까지 그러한 움직임이 안 나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지치고 힘이 빠지실 수밖에 없죠. 근데 지금 현재 시장에 900원을 뚫고 가고 있는 이유는 뭘까? 지금 이러한 상승 모멘텀이 나왔습니까? 물론 이 기대감은 남아있죠. 근데 지금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는 건 전체적인 코인 시장의 상승력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거. 첫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비트코인 ETF가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확실한 불장에 대한 역할을 보여줄 것이다. 왜? ETF라는 건 펀드입니다. 이 펀드라는 게 전통 금융시장에 자금이 쏟아져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상승력을 동원할 수밖에 없겠죠. 두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시장의 반감기. 반감기라는 건 뭡니까? 채굴량이 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하셔도 충분하죠. 또한 세 번째로 대선이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을 뽑는 기간이기 때문에 확실한 슈팅 구간은 코인 시장에 그대로 연결 지으면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자, 리플도 그렇고 전체 코인 시장의 상승 모멘텀도 그렇고 엄청나죠. 근데 지금 이 시점에 리플의 상승 모멘텀 때문에 900원까지 올라간 게 아니다 라고 한다면 당연하겠지만, 이러한 상승 모멘텀이 나온다면 추가적인 퀀텀 점프는 가능할 수밖에 없겠죠. 자, 오늘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전체 비트코인 시장, 전체 고위 블록체인 시장이 왜 올라가는지, 또한 리플의 상승 모멘텀은 뭐가 있는지 하나씩 하나씩 잡아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많이 부족한 단가입니다. 현재 920원을 돌파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는 거는 다들 아실 거니까 그 부분은 생략하고 하나씩 말씀드려 볼게요. 자, 리플코인 오늘 날짜 5%가 넘는 상승력을 갑작스럽게 보여주고 있다. 자, 어떤 모습과 똑같습니까? 지난번 계단식 상승력을 통해서 보였던 이 부분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마찬가지로 시작점은 700원 라인이었습니다. 여기가 바로 700원 라인이죠. 자, 700원 라인에서 상승력을 시작하고 있는 현재 이 모습 속에서 우리 어떻게 매매 대응을 해야 될까? 계단식 상승을 보였다는 건 마찬가지로 지금처럼 이렇게 안정적인 상승력, 이 가격에 맞는지 아닌지, 이 가격에 맞는지 아닌지 테스트를 받으면서 올리고 있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마찬가지로 리플 코인의 상승 모멘텀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 게 아니다. 물론 우리가 SEC라는 미국의 증권위원회가 리플 코인을 계속 압박했으니까 못 올라갔었던 거 아니냐. 떨어지는 것 또한 이 SEC 때문에 떨어졌다. 그래서 올라가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이다. 물론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SEC라는 곳은 증권위원회입니다. 이 증권위원회가 리플을 보고 너희는 증권인데 왜 우리 증권법을 따르지 않느냐, 이 부분들 때문에 엄청나게 압박감을 가져오면서 하방 압박을 가져왔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세 번째 코인 시장의 모멘텀, 미국 대통령 선거. 자, 이 부분이 SEC를 압박할 요인은 충분하고 SEC를 압박한다. 이 대선 후보들은 공약을 펼칠 것이고 그 공약에 따라서 SEC가 압박된다면 리플한테는 긍정적인 요인이 전달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 리플은 미국한테도 굉장히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바로 CBDC라는 역할을, 그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미국한테는 핵심적인 요인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 여러 번 강조 말씀해드렸죠.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이 리플 코인이 왜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 그에 대한 상승 모멘텀은 무엇이 있는지를 먼저 체크해드리면서, 상승 모멘텀을 알았다. 그러면 매수와 매도의 대응은 어떻게 할까?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할까? 나는 여전히 리플 코인은 1,500원 이상의 매입 단가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가만히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추가적인 매수와 신규 매수 타이밍을 잡아서 확실한 수익 구간을 같이 만들어가는 게 너무나
중요하겠죠. 이러한 부분들 하나씩 오늘 영상에 잡아드릴 거니까 영상은 끝까지 시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고요.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로 전송해 드릴 거니까 문자부터 받아보시고요. 오늘 영상도 무료로 보시는 것처럼 문자 또한 무료거든요. 근데 이 문자 보내는 게 번거롭다 그러면 아랫부분에 보시면 링크가 있습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면 카톡방으로 바로 연결되시니까 카톡방에 들어와서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을 받아도 충분하거든요. 문자도 무료, 카톡방도 무료니까 들어와서 판단해 보셔도 충분하다는 거. 상단 전화번호에 1번 문자를 넣어주시든 아니면 링크를 클릭해서 카톡방으로 들어오시든 어떤 거든 상관없습니다. 우리 리플 코인을 통해서 확실한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시는 분들 같이 들어와서 확실한 수익 구간을 같이 만들어 가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리플 코인 설명해 드릴 때 항상 SEC한테 압박감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 뉴스를 먼저 한번 보시죠. 이게 예전에 나왔던 뉴스였습니다. 22년도에요. 2년 전에 나왔던 뉴스인데 보시면 리플의 CEO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만약 우리 리플이 SEC한테 소송해서 패소하게 되면 나는 미국을 떠날 것입니다. 우리 리플은 미국을 떠날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SEC는 미국의 증권위원회인데 기관의 말을 안 듣고 있다. 굉장하죠. 근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리플 코인은 CBDC라는 디지털 화폐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 CBDC는 디지털 화폐입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종이 지폐, 동전들 우리 이제 이용 안 하죠. 벌써 신용카드만 이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디지털 화폐로 간다. 당연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모두 이 부분을 발전시키고 있어요. IMF라는 국제통화기금 또한 리플과 손을 맞잡고 있다. 그러면 당연하겠죠. CBDC를 욕심내고 있는 나라는 엄청 많아요. 아시아도 많고요. 아랍에미레이트, 유럽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들은 리플 보고 뭐라고 합니까? 야, 우리는 네가 증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우리나라로 와라. 러브콜을 보내고 있어요. 미국 입장에선 답답할 수밖에 없죠. SEC는 시장을 압박했고 리플을 압박했으니까 리플의 CEO는 이렇게 얘기했다. 다른 나라로 떠나가 버리면 큰일 나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법원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미국 법원은 리플 그리고 SEC 너희 빨리 합의해라. 내년 2월까지 마련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게 23년도 11월 달에 나왔던 뉴스였거든요. 근데 내년 2월이면 언제입니까? 지난달이었습니다. 24년 2월까지 마련하라. 이 부분들 때문에 우리 시장에서는 어떠한 기대감이 생깁니까? 아, SEC랑 리플이랑 이제 곧 합의를 하겠구나. 근데 어때요? 합의하는 부분이 물거품 됐죠. 아무 말 없이 그냥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실망 매물이 나옵니다. 실망 매물, 뭐 기대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 부분 때문에 매도하는 물량들, 누구의 매도 물량이겠습니까? 개인들의 매도 물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특이하죠. 이게 11월 달에 나왔고 2월 달에 지나가지 않았으면 실망 매물이 나올 필요가 없었으니까 우린 지난달 차트의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자, 이걸 주봉을 보면서 말씀드려 볼게요. 자, 주봉상 보시면 어떻습니까? 확실하게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난 2월 달이라고 했죠. 자, 2월 달에 하방 압박을 받고 떨어졌다. 이게 24년도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어때요? 하락했다가 다시 재차 반등력을 보여주죠. 어디에서? 750원 라인에서. 자, 서두에 제가 일봉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이게 700원 라인이거든요. 이 700원 라인부터는 뭐 밑으로 떨어진 적도 있지만 곧바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문제 없었죠. 근데 700원 라인부터 상승력을 가동시켰기 때문에 재차 상승력은 700원까지 떨어진 게 아니라 실망 매물이 나오더라도 750원까지 떨어졌다라는 건 뭡니까? 실망 매물은 말 그대로 개인들의 물량이 나왔는데 그 물량이 나와봤자 750원의 지지 라인을 확인했다. 근데 여기 750원까지 떨어지니까 수많은 개인들은 매도를 합니다. 왜? 아, 리플한테 또 속으면 안 된다. SEC랑 합의한다고 했는데 안 한다. 그 부분들 때문에 여기서 매도를 했어요. 750원에서 매도를 했다? 그러면 지금 어떻습니까? 엄청 후회하시죠? 900원을 뚫고 올렸으니까요. 물론 920원 왔다 갔다 하지만 750원부터 900원 얼마 오른 것도 아니네. 나는 실망, 나는 후회 안 한다. 이렇게 많은 말씀을 하실 수도 있죠.
근데 속으로는 속이 쓰리실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리플 코인에 투자하고 있는 분들은 확실한 강력한 홀더분들이 많아요. 근데 리플에 왜 투자했습니까? 단순히 물려 있어서 매도 안 했다? 그게 아니죠. 확실한 상승 모멘텀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러한 모멘텀들을 알고 있으니 우리 이 모멘텀들이 아직까지도 발휘를 하지 못했는데 매도할 이유가 있다? 없다라는 거. 물론 고점에 매수하신 분들은 떨어지기만 하니까 이때는 뭐 합니까? 아, 매도해서 버려야 되겠다. 다른 빠른 코인들, 단타 코인 잡아서 매수하면 확실한 수익관을 가져갈 수 있는데 이거 기회비용 놓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애초에 매수와 매도 시점을 잡을 때 확실한 저점에 매수했으면 어떻습니까? 지금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모습은 주봉상 보시더라도 충분히 알 수가 있어요.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있죠. 매매 타이밍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지금은 확실한 수익인지 아니면 손실인지에 따라 이 부분에 매매 타이밍을 잡는다? 이건 굉장히 안 될 부분이죠. 그것도 확실한 상승 모멘텀을 갖고 있는데 매도할 일은 없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오늘 영상에서 해당되는 모든 부분들 매수와 매매 타이밍은 잡아 드릴 거니까 아직까지 상단 전화번호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 문자 아직 안 넣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눌러주시고 문자 내용이 번거롭다 문자 쓰기 번거롭다면 아랫부분에 보시면 링크가 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카톡방으로 바로 연결되시니까 들어와서 확실한 수익관을 같이 만들어가도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영상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 그대로 미국 법원에서는 엄청나게 SEC를 압박하고 있어요. 당연하겠지만 CBDC에 대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건 지금 전 세계가 이 CBDC의 집중력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자, IMF 총재는 뭐라고 합니까? 이 CBDC는 한글처럼 편리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또한 이 스테이블 코인 통화 정책은 부정적이지만 CBDC의 도입은 굉장히 시급합니다. 지금 리플 코인의 CBDC는 계속적으로 지지를 재확인되고 있고 개발자를 성장하는 한 해였던 2023년 그리고 24년도를 앞두고 있다라는 거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는 해당되는 강력한 상승 모멘텀이 되겠죠. 자, 제가 이 부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자 브릭스 아시죠? 브릭스는 누굽니까? 이 중국을 필두로 해서 탈달러를 외치는 아이들이에요. 탈달러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최근 들어서 미국에 대해서 미국은 매년 적자 국가인데 왜 계속 글로벌 1위가 될 수 있냐? 당연하겠지만 달러를 발행하기 때문에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당연히 글로벌 1위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미국입니다. 왜? 우리가 수출을 하거나 수입을 할 때 어떠한 자금, 어떠한 화폐 단위로 합니까? 바로 달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브릭스로 뭉치면서 해당되는 탈달러를 외치고 있다. 근데 이 탈달러를 외치는 나라들이 CBDC의 후진국 미국을 비난하고 있다. 자, CBDC의 후진국이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디지털 화폐를 왜 미국이 발전하지 못할까? 당연하겠지만 리플과 SEC의 계속적인 싸움이 있는데 어떻게 미국이 발전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브릭스는 뭐라고 합니까? 최근에 나왔던 뉴스거든요. 러시아와 중국 달러 패권에 도전하고 있다. 굉장히 기분 나쁠만 합니다. 미국 입장에서. 그리고 브릭스는 CBDC를 추진합니다. 이게 2월 26일 날 나왔던 뉴스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하죠. 그래서 미국 연준 의장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우리 또한 CBDC의 도입이 굉장히 시급합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자, 이 뉴스 한번 보시죠. 자, 미국 연준 의장 뭐라고 했습니까? 달러의 CBDC에 늦춰지게 되면 달러의 입지가 굉장히 위협스럽습니다. 자, 미국 입장에서는 매년 적자 국가고 소비의 국가인데 이 달러가 마저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나게 하방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걸 알고 있는 미국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안 있죠. 그래서 SEC 너희들한테 빨리 리플이랑 합의하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시다면 지금 SEC는 조만간 리플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빠르게 합의점 찾는 걸로 끝낼 수 있다라는 거. 왜 그러냐? 보세요. 제가 정치판에서 움직이고 있다 말씀드렸는데 차기 대선 공화당 후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현 정부의 암호화폐 접근법은 아예 유턴을 해야 됩니다. SEC 권한이 과도합니다. 또 뭐라고 합니까? 당선 내가 되면 대다수의 암호화폐 규제는 철폐할 것입니다. 그리고 SEC 규모는 축소시킬 것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리플
압박하고 있던 SEC를 축소시키겠다. SEC 권한이 과도하다. 이러한 공약을 펼치고 있어요. 이 공약을 펼친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대통령 선거가 있다고 했죠. 이 대선에 성공하려면, 대선에 뽑히려면, 대통령에 뽑히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국민들한테 표를 받아야 되겠죠. 이 표를 받아야 되는데 공약이 시원찮다. 표를 던지겠습니까? 안 던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SEC, 이 얘네들을 압박한다. 미국 국민들의 80% 이상이 주식과 코인 시장에 투자합니다. 당연히 코인을 압박했던 SEC는 미울 수밖에 없겠죠. 그러한 부분들이 점차 나오게 된다면 SEC는 조만간 발목에 불이 확실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연기 신청을 해요. 법원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리플 소송 준비 서면을 준비했는데 제출 기한을 연장해 주십시오. 리플 또한 마찬가지죠. 서류 제출 기한을 연청했고 20일까지로 연장했던 거 다들 알고 있으실 겁니다. 이거 SEC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3월 22일, 4월 22일로 연장했고 SEC 답변서 제출 기한은 5월 6일까지 연장했습니다. 이거를 왜 연장할까? 당연하겠지만 이제는 곧 합의점을 찾는 그 부분이 굉장히 급할 수밖에 없는 SEC의 모습을 그대로 노출시키고 있다는 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판단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CBDC 이야기하다가 여기까지 들어갔는데 CBDC 그러면 어느 나라에서 발전 속도가 가장 빠를까요? 그거는 지금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는 대부분 빠릅니다. 우리나라도 제외를 하면 좋겠죠. 자, 어찌됐든 지금 이 은행들 보이시죠? 노바티, GMT, 노케풀, 얘네들은 모듈러, 니움, SBI, SCB, 비테크, SABB까지. 자, 이러한 은행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 은행들은 뭡니까? 니플의 고객사입니다. 니플의 파트너사예요. 니플의 파트너사들이 니플은 모멘텀이 없으면 이 파트너사에 그대로 남아 있겠습니까? 안 남아 있죠. 빨리 도망갔을 겁니다. 근데 그대로 손을 맞잡고 있어요. 왜 맞잡을까? 강력한 니플의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갖고 있고 CBDC뿐만이 아니라 코인과 코인의 송금 시스템도 구축하고 있고 국가 간의 거래, 스위프트 거래 또한 이 리플이 할 수 있다라는 그 부분이 확실한 상승력의 모멘텀을 가져오고 있고 IMF라는 국제통화기금 또한 리플과 손을 맞잡고 CBDC를 개발하고 있다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이러한 부분들 여러 번 강조 말씀해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리플코인 당장 못 올라가니까 올라가다가 다시 떨어지니까 이거 자꾸 변동성이 많이 나오니까 이거 못 참겠다. 매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는 안 되겠죠. 왜? 이러한 파트너사들도 그대로 존재하고 있고 해당되는 상승 모멘텀 또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현재 시점이기 때문에 절대로 매도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이 뉴스를 한번 보시죠. 그러면 해당되는 부분 CBDC의 발전 속도 높인 거 알겠어. 그 외에 다른 리플의 상승 모멘텀은 없느냐? 이거 한번 보세요. 박스권의 리플이 상승 추세 전환과 소송의 리스크가 임박되었다. 증권성 이슈가 종료가 되면 신규 프로젝트의 성장력이 엄청나게 높아질 것이다. 누가? 바로 리플 코인이.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 자, 최근에 리플이 움직이는 모습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시죠. 리플의 임원은 리플 3년 만에 미국에서 송금 라이센스 관련 제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자, 송금 라이센스 뭡니까? MTL이죠. 자, 미국 전역에 송금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획득했다. 리플이 이 부분을 3년 만에 다시 재개한다. SEC 때문에 고생한 게 3년입니다. 이 3년 SEC가 압박하면서부터 이 사업을 안 했었는데 다시 재개했다. 리플은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시작했다라는 거. 더군다나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플은 SEC한테 소송해서 지면 나는 미국을 떠날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죠. 근데 어떻습니까? 현재 미국 내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스탠다드 커스터디를 인수했습니다. 수탁 업체를 인수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말합니까? 리플은 미국의 사업을 확장하고 있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 어때요? 리플 지금 안으로도 밖으로도 엄청난 발전 속도를 높여가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리플 CEO가 가장 결정타를 날려요. 더 많은 현물 ETF가 등장하는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XRP ETF도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IPO보다 ETF가 더욱더 소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어떤 부분인지 아시죠? 여기 말하는 ETF는 뭡니까? ETF는 펀드예요. 이 펀드라는 거는 당연하겠지만 개인들의 자금만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고래들의 자금이 무조건적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이 고래들의 자금 최소 26조 원을 예상하고 있는 게 바로 ETF 시장이에요. 근데 비트코인 ETF가 출시가 되었죠. 그리고 나서 블랙록은 뭐라고 합니까? 이더리움 ETF도 우리 신청했습니다. 이것도 승인해 주세요. 자, 이게 어떤 걸 말하는지 아시죠? 비트코인에서 이더리움으로 바뀐다? 이거는 전체 코인의 기준점이었던 비트코인에서 이제는 알트코인으로 공이 넘어가고 있다. 그러면 이 알트코인으로 공이 넘어갔는데 이더리움만 되고 끝나겠습니까?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 그 부분은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자, 최근에 이런 이슈가 있더라고요. 3월 달이 지났으니까 매달 초에 리플은 어떤 걸 합니까? 락업 해제를 해요. 자, 락업이 걸려있던 것을 해제한다. 이건 어떤 걸 의미합니까? 락업이라는 거는 매매를 못하도록 묶어두는 물량을 락업이라고 하죠. 자, 이 락업 물량이 매달 초에 해제가 되는데 보시죠. 어김없이 3월 1일 날짜에 3억 개의 락업 해제, 그리고 같은 날짜 5억 개의 락업이 해제, 그리고 2억 개의 락업이 해제했습니다. 토탈 10억 개의 락업이 해제했으니까 이거 무조건 떨어질 겁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떨어졌습니까? 아니죠. 반대였죠. 왜 올랐을까요? 자, 고래들이 락업 물량을 걸어놨습니다. 10억 개의 리플을 걸어놨어요. 근데 지금 단가가 850원, 지금 단가 900원. 이때 매도를 하려고 할까요? 1100원까지 뚫고 올라갔던 코인인데 락업이 풀렸다고 해서 바로 매도가 나오는 물량은 절대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이후에 재차 락업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거 보시죠. 자, 3월 2일 날짜입니다. 3월 2일 날짜로 2억 개가 다시 락업이 되었고 다시 5억 개가 락업이 되었습니다. 자, 왜 이렇게 락업이 다시 되고 있을까? 매도에도 불안한, 매도에도 빠른 만당에 매도를 못하게 묶어놨던 물량이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매도를 안 하고 다시 락업을 시킨다는 거. 이거는 지금 단가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게라는 거.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어떻습니까? 니플코인 차트 보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할 건데요. 주봉상 보더라도 여전히 바닥 구간을 뚫고 올려놓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 이 부분 라인에서 다시 한번 재차 상승력을 가져온다면 어디가 변곡점이 되겠습니까? 여기 라인. 지금 여기가 900원이거든요. 950원, 1000원 라인. 얌전하게 안정적인 상승력을 보여줄 건데 어떻게 올려놓느냐. 확실하게 조정을 받으면서 올려놓을 거니까 그냥 급등하는 거 절대 없습니다. 급등은 절대 안 시켜요. 그래서 계단식 상승력을 보여줄 건데 우리 이 시점에서 어떻게 추가적인 매수 타이밍과 신규 매수 타이밍을 잡느냐에 따라 확실한 수익 구조는 틀려진다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영상 리플코인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을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매수와 매도의 타이밍은 어떻게 잡을까,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내 매입단가 높다면 추가 매수와 신규 매수 타이밍 확실하게 잡아서 수익 구간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문자 바로 넣어 드릴 거거든요. 문자 무료입니다. 근데 문자 보내는 게 번거롭다, 아랫부분에 보시면 링크 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카톡방으로 바로 연결되실 거니까 들어와서 안정적인 수익관을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받을 수 있도록 제가 도움 드릴 거니까 안정적인 투자의 관점 함께 만들어서 같은 수익관을 극대화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